이번에는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메서드도요, 메서드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지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어차피 그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상위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벡터를 해서 메서드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위에 있는 벡터를 그대로 카피해서 패키지체로 카피해서요 5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 있는 메서드를 그러니까 벡터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요 링크드 리스트 메서드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메서드. 자, 나머지 다 동일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벡터로 생성했던 거를 링크드 리스트로 바꾸기만 하면 될 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링크드 리스트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여기 메서드 이름도 링크드 리스트로 바꿀게요. 참조 변수도 링크드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벡터 1이라고 하는 것도 바꿀 거고요. 지금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 배운 다음에 바로 그 벡터라고 하는 거 할 때 그냥 그대로 파일 카피해가지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로 만들었던 걸 링크드 리스트로 바꿀 거고요. 링크드 리스트 1이라고 하는 것, 이거 2라고 하는 것, 이렇게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참조 변수 이름만 바꿨습니다. 당연히 바꿔볼게요. 차근차근. 자, 이번엔 3번이죠. 3번. 지금 벡터라 생성자로 만든 이 부분도 링크드 리스트로 또 바꿔야겠죠. 링크드 리스트로 바꿨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3라고 하는 것을 벡터 3를 링크드 리스트로만 다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출력 결과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앞에서 하셨던 array list,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배웠던 벡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 바꾼 다음에 실행하게 될 링크드 리스트의 결과가 정말로 다 완벽하게 동일한지 한번 실행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 오른쪽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그러면 앞에서 나온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지금 3가지의 구형 클래스를 배우셨잖아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13개의 메서드에 대한 적용 방법과 각각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배우셨던 벡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배우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메서드의 사용 방법이나 사용 예시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벡터라고 하는 것은 동기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저장 방식 자체의 인덱스 대신에 왼쪽 오른쪽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가 지금 반복이 됐지만 그대로 카피해서 실제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추가를 해서요.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성능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를 가지고 저장하는 거고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 정보를 갖고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클래스를 추가를 할 거고요. 성능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vs 링크드 리스트 라고 하겠습니다. 네, 6번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패키지를 안 만들었네요. new 패키지, 자, ex06번 만들고요. 6번에다가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를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의 성능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성능은 크게 3가지 갖고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검색, 데이터 추가, 두 번째는 검색, 세 번째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3가지로 나누어서 실제로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데이터에 추가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메일 함수를 추가를 할 거고요. 첫 번째가 데이터 추가 시간 비교할 겁니다. 자, 리스트랑 어레이 리스트 두 가지 객실을 만들어야겠죠. 똑같이 그냥 인티저라고 하겠습니다. 인티저 A 리스트는 하나는 어레이 리스트 생성자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저장되는 방식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어레이 리스트 추가해 주시고요. 임포트 해 주시고,
자, 밑에 것도 똑같이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매개문서 만들 거고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 생성자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달라지는 점은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셔서 임포트 하시고요. 달라지는 건 지금 두 개의 객체가 똑같은 리스트 객체이긴 하지만 다른 생성자 갖고 만들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간 측정을 위해서 두 개의 변수를 좀 저장하겠습니다. long start time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time 0 하고요. end time도 쓰겠습니다. 컴마로 할까요? end time은 0. 자, 시작 시간과 엔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 가지를 뒀습니다. 롱 타입으로 뒀어요. 자, 이 시작과 끝이 내가 검색을 시작하거나 추가를 시작하거나 제거를 시작할 때 각각 제고, 끝난 다음에 제고,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1-1 어레이 리스트의 데이터 추가 시간을 측정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데이터 추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타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스타트 타임을 재야 되겠죠. 스타트 타임은 system.nanoTime 이런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나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리턴되는 값이 어떤 실제로 우리가 보통 뭐 몇 시 몇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은 없어요. 단 시작과 끝 사이 각각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값이, 상대적인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end time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다가 end time이라고 하면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요. 여기다 똑같이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엔 end time이랑 start time이랑 빼면 여기 안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나노 타임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는 sysout 내가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rray 리스트 데이터 추가 시간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 결국에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end time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 빼면 되는 거예요? start time을 빼면 되겠죠. 이해가 가셨죠? 그럼 얘가 데이터가, 이게 나노타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나노타임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가 추가하는 코드가 이 부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레이 리스트 갖고 추가할 거니까요. 펌을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0서부터 시작했고요. i는 10만 번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 자, 추가를 했습니다. 10만 번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 저기 위에다가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객체를. add 하고 나서 여기다가 그냥 i를 하게 되면요. 이 데이터는 어디 추가가 됩니까? 제일 뒤에 추가가 되겠죠. 제일 두 개가 뒤에 추가가 되면 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아무런 변동가 없잖아요. 인덱스에. 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럼 링크드 리스트랑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 그러면 그 100개가 0번째 이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처음에 기존에 있던 100개가 오른쪽으로 한 간씩 다 이동할 것 말이죠.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인덱스가 하나씩. 자, 이런 식으로 설명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간 재습니다. 자, 지금 어레이 리스트의 데이터 추가 시간이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단위는 나노타임이죠. 자, 여기도 플러스 단위도 좀 써보도록 할까요? 여기 나노 세컨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만큼의 시간이 나왔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얘를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어레이 리스트, 하나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실제 얼만큼 또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추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한테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는 거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스타트와 엔드를 빼서 출력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데이터 추가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데이터를 여러분들 추가하고 있습니까? 삭제하고 있습니까? 검색하고 있습니까? 추가하고 있는 거죠. 자, 비교해 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10만 개 넣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이만큼입니다.
물론 이거 좀 나누기 보면 정확하게 몇 배가인지 나오겠지만 아예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어떤 게 더 빠르고 어떤 게 더 오래 걸리고 했는 건지.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다 일일이 하나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탕 하고 집어넣을 때 좌우 데이터의 인덱스 정보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데이터 추가 시간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 검색 시간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검색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get이라고 하는 게 검색이죠. 몇 번째 데이터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걸 카피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건 지우고요. 어레이 리스트의 검색 시간만 가지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데이터 검색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똑같이 시작하기 전에, 검색 시작하기 전에 나노타임을 똑같이 체크를 할 거고요. 10만 번의 데이터를 똑같이 돌릴 텐데,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의 get이라고 할 겁니다. get. 그리고 나서 얘는 몇 번째 데이터 주세요라고 인덱스를 보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 10만 개를 애드했으니까 10만 개가 있을 텐데 그 10만 개의 애드된 데이터를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해갖고 끝번 인덱스까지 그냥 읽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심지어 읽어온 데이터를 어디다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색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노타임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end와 start의 차이를 구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똑같이 해야 되겠죠? 2-2에서는 링크드 리스트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하고요. 링크드 리스트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가 되겠네요. 링크드 리스트가 대문자였나요? 링크드 리스트. 네,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였네요. 링크드 리스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검색 시간이죠. 데이터 추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 시간으로만 바꾸겠습니다. 검색 시간. 데이터 추가 시간을 검색 시간. 자, 여기 요것도 안 바꿨네요. 링크드 리스트. 자,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검색 시간, 지금 나왔네요.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결과가 다 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일단 링크드 리스트랑 어레이 리스트를 비교를 해보면요. 링크드 리스트의 추가 시간은 링크드 리스트가 극단적으로 적죠. 하지만 검색 시간은 어레이 리스트가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 정도 차이 납니다. 대략 지금 제가 이론 시간에 얘기했던 고예제 그 컴퓨터에서 돌렸을 때는 한 4,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일이 많을 때는 당연히 누굴 써야 돼요? 링크드 리스트를 써야겠죠. 반면에 내가 검색할 일이 많다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변동보다는 데이터의 검색이 많다라고 하면 어레이 리스트, 데이터의 변동성이 많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 링크드 리스트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리무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그대로 카피해서요. 1-1 요거를 그대로 또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3-1, 3-2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의 추가 시간이 아니라 제거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거 시간. 자, 제거 시간. 똑같이 다 데이터 추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제거 시간으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dd가 아니죠. 제거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remove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0번 데이터를 remove 하겠습니다. 0번, 가장 첫 번째 거 데이터를 리무브 하게 되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시작해서 끝에 번, 10만 번 있는 데이터들의 인덱스를 다 바꿔야 되죠. 하나씩 다 빼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의 리무브는 0번을 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1번 데이터만 바뀔 겁니다. 나머지는 첫 번째 데이터만 바뀌고 나머지는 좌우의 정보가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빠를까요? 예. 어레이 리스트가 빨라요? 링크드 리스트가 빨라요? 데이터 추가랑 제거는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당연히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속도가 빠를 겁니다. 예제에서 보여드린 케이스로 따지면 한 250배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자, 보면 기본적이죠. 얘랑은 비슷합니다. 지금 속도의 증가의 비가. 그런데 검색은 극단적으로
어레이 리스트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패키지의 마지막 예제로요. 리스트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구형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셨죠.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마지막 서머리를 좀 할게요. 7번 예제를 만들 거고요. 예제의 이름은 리스트 서머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 만들 거고요. 자, 메인 메서드 안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부터 시작했고 링크드 리스트, 벡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레이 데이터 그냥 추가하고요. 추가한 데이터를 출력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를 먼저 해볼 거고요. 자, 리스트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객실 하나 만들게요. 어레이 리스트는 new array list. 자, 꺾인 가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뭐가 있으니까. 아이고. 앞에 여기 리스트라고 하는 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util 안에 있는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다 추가를 하고요. 자,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 안에 add를 할게요. 다라고 하는 놈으로. 자, 이따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set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실습을 할 텐데, set이라고 하는 거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순서를 가나다라로 안 집어넣고요. 제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마, 나, 가. 이렇게 순서를 조금 섞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 예제를 똑같이 쓸 거예요. 자, 시스템 옵션 print line array list라고 하는 것에서 toString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 예상했겠죠. 다마, 나가. 얘네들이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은 순서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마, 나가 이런 식으로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rray list라고 하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그 다음에 배우신 게 뭐죠? 벡터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 벡터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벡터로 그냥 참조 변수를 바꿀 거고요. 벡터. 마찬가지 array list라고 하는 것도 생성자를 벡터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벡터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임포트 시키시고 오류 다 없애신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확대할게요. 다시 실행. 그럼 둘 다 결과가 완벽하게 동일한 겁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뭐만 달라요? 벡터로 생성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결국에는. 자, 내부적으로는 벡터가 어떤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동기화가 모든 메서드가 동기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기화된 메서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멀티스레드에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방식만 다를 뿐 모든 메서드의 사용 방법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카피하고요. 얘를 링크드 리스트라고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드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임포트 하시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링크드 리스트라고 참조 변수 이름만 바꾸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죠? 역시 틀린 그림 찾기로 보게 되면 뭐만 바꿨어요? 생성자만 바꿨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마, 나가. 그러니까 세 개의 결과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나왔죠. 뭐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생성자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모든 메서드, 리스트의 하위 클래스에 있는 모든 구형 클래스 세 개의 메서드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set이라고 하는 것과 map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실 텐데, 걔네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각각의 구형 클래스마다. 반면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결과는 동일하고요. 메서드의 결과는 동일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동기화가 되어져 있느냐, 내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왼쪽 오른쪽 정보를 저장하느냐 아니면 인덱스 정보를 저장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벡터라고 하는 거가 정말로 싱크로나이즈 되어져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벡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잠깐 좀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싱크로나이즈드가 안 되어 있는 메서드들도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메서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싱크로나이즈드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싱크로나이즈드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무슨 얘기입니까? 동기화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스레드들이 동시에 접근했을 때도 동작 가능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이즈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싱크로나이즈드가 정말 필요한 메서드 중에 하나죠. 지금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는 도중인데 크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집어넣고 있는 도중인 것들을 카운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서머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도 비교도 해봤고요. 세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의 추가, 검색, 제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개의 구형 클래스에 대한 기본적인 객체 생성과 데이터 추가한 다음에 출력하는 서머리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리스트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자료 구조는요, 특히나 여러분들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예제에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소록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밑으로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면서 계속 그 전화번호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링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데이터들이 보일 거고요. 그게 다 내부적으로는 어레이 리스트로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로 저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런 자료 구조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벡터로도 저장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됐든 이건 정말 쓰임새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